내 월소득이 200만 원인데 생계비로 65만 원 정도 쓰고 130만 원 정도씩 갚는다는 거니까 법원에서도 변제 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 65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래? PD님, 만약에 PD님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하신다 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일단 내가 그 자격이 될까? 허가가 될까? 이런 게 궁금할 게 있을 것 같고 네. 그 한 달에 얼마씩 얼마 동안 갚아야 되냐 이런 것도 좀 고민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내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얼마 감면받을 수 있냐, 월 얼마 갚아야 되냐, 몇 개월 갚아야 되냐,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영상 보시지 않고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적어도 내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실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두 분 PD님을 개인회생 전문가로 한번 교육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자격 말씀하셨잖아요. 네. 개인회생 자격은 근데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내 채무 중에 신용으로 빌린 채무, 담보를 잡지 않고 빌린 채무는 10억 원 이하면은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담보부 채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내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해서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에 뭐 질권을 설정해서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의미하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25억 원 이하면은 개인회생 절차로 진행 가능하고, 만약에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면은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절차로 진행하는데, 아마 채무액이 이걸 넘어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변제율, 변제금 도대체 얼마 나오냐, 몇 개월 나오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제 뭐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인 가구인 이제 김 PD님부터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죠. 월 소득을 얼마로 볼까요? 김 PD님은? 월 200 정도. 실수령으로 김 PD님은 월 소득 200으로 보시고, 결혼 안 하신 1인 가구인 거죠. 채무는 얼마 정도 부담하고 계세요? 물린 코인이 있어서 5,000원 정도. 5,000 정도?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려면 사실은 두 가지만 알면 되죠. 내 월 소득에서 생계비 빼고 36개월 곱하면 끝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김 PD님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1인 생계비 124만 원 빠지고, 그러면 76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76만 원씩 36개월 곱해보면 2,736만 원 갚는 게 되고, 그럼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거겠죠. 끝입니다. 이제 그 영상 끝. 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더 붙죠. 네, 맞아요. 청산가치라고 그래서 김 PD님 같은 경우는 36개월 동안 총 갚는 금액이 2,736만 원인데 내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어떤 부분들이 재산으로 반영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재산 가치가 산정이 되는지 한번 차례차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갖고 계신가요?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습니다. 네. 만약에 부동산이 갖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뭐 KB 부동산 시세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 가액을 매기고, 그리고 부동산이 담보대출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부동산에 2억을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담보가 잡혀있다 라고 하면 담보대출 받아있는 금액을 빼고, 그러면 3억에서 2억을 빼고 1억만 실제 내 재산가치로 잡히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산정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거죠. 9천만 원 전세하고 있고, 네. 7천 정도 전세자금 대출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전세자금 대출이 재산가치로 어떻게 반영되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금에서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은 그 가액에서 빼야 돼요. 일단 담보대출이라는 가정하에 놓고 보면은 9천만 원 중에 7천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2천만 원만 이제 내 재산가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가로 체크해야 되는 게 있죠.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서 특정 금액, 일정 금액만큼은 재산 가치로 안 잡잖아요. 면제 재산으로 잡아서. 근데 서울 살고 계시니까 5,500만 원까지는 내 재산 가치로 안 잡죠.
그러니까 9천에서 7천 빼면은 2천만 원 남는 게 실제 내 전세보증금인데 그것도 5,500만큼 미만이니까 결국엔 재산은 0인 거죠. 아직까지도.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자동차 갖고 계신가요? 자동차는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으시니까 재산가치 안 잡힐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고 놓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보험이에요. 보험도 해약 환급금을 재산가치로 잡거든요. 우리가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지금 시점에 만약에 이 보험을 해약을 하면 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 이거 회생해서 지금 보험도 다 해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해약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가정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만 놓고 보는 거니까 그 금액만 재산가치로 잡는 거고, 보험은 일단 유지는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김 PD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한 거 없으세요? 진짜로? 근데 저렴한 약간 보장성 보험이어서 아마 네. 말씀하신 재산 가치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재산 가치는 다 0입니다. 네. 혹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세요? 2,000원 정도. 2천만 원 네. 정도. 코인은 그러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잔고가 얼마 있으신 거예요? 코인은 한 1,000만 원 정도. 기타 이제 예금이라든지 적금, 청약 이런 걸로도 계좌에 돈이 좀 있으실까요? 주택 청약 예. 넣는 걸로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요것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냐, 퇴직금을 지급하냐의 차이인데, 퇴직연금이 가입된 경우에는 이 부분은 재산가치로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회사가 이제 퇴직 시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들도 간혹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면 그 경우는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은 내 재산 가치로 반영은 돼요. 김 PD님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도 재산 가치는 0이죠. 그러면 주식으로 2천만 원 갖고 계시고, 코인으로 1,000만 원 갖고 계시고, 예금으로 1,000만 원 갖고 계시고, 청산 가치가 내가 실제 갖고 있는 재산만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만 놓고 생각을 하면 아까 76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2,736만 원 갚으시는 건데 이미 내 재산 가치는 4천만 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6개월 동안 내가 돈을 나눠서 갚는 거니까 지금의 100만 원과 36개월 후에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자도 쌓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현금 할인율을 적용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보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산 가치의 한 1.15에서 1.2배 정도를 적용을 하면 그 금액만큼 총 변제금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한다.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김 PD님 케이스로 넘어와서 재산이 4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그 4천만 원에 1.2배를 하면 4,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4,800만 원을 극단적으로는 36개월 아니면 48개월 정도로 이제 나눠서 갚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8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나눠서 갚으신다라고 하면은 133만 원 갚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월소득이 200만 원인데 생계비로 65만 원 정도 쓰고 130만 원 정도씩 갚는다는 거니까 이거는 법원에서도 변제 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 65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래?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보통 48개월이나 뭐 60개월로 이제 변제 기간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4,800만 원을 48개월로 늘리면 한 달에 100만 원인 거잖아요. 200만 원 소득에서 100만 원 정도만 생계비로 쓰고 100만 원씩 갚겠다라는 거니까 요렇게는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무 5천만 원 부담하고 있는데 100만 원씩 48개월로 4,800만 원을 갚게 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탕감률이 몇 프로냐? 라고 했을 때 탕감은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건 있죠. 개인회생 끝난다 하더라도 4천만 원 상당의 내 재산은 그대로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케이스를 더 이제 그러면 이제 위PD님 사례로 보겠습니다. 총 채무가 얼마 부담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1억 5천. 월 소득은 얼마이신가요? 실수령 기준으로 하면.
한 500 정도. 500 정도요.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신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다른 분들이 또 궁금하시기 때문에 자녀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 2명으로 해볼까요? 저는 2명. 네. 둘 다 이제 미성년 자녀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배우자님께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는지도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200 정도. 200만 원 정도. 자녀들의 양육 의무는 두 부부 모두에게 공동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개인회생하는 경우 몇 명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요. 남편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2명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공평할까요? 두 부부가 소득이 똑같다, 아니면 소득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공동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한 명씩 부양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부양가족으로 한 명만 추가해서 본인과 자녀 1명 해서 2인 생계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소득 격차가 많이 나면 어떨까요? 많이 버는 쪽에서 많이 양육 의무를 부담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부부 사이에 소득 격차가 30% 이내인 경우에는 절반씩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남편 1명, 아내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각 나눠서 보는데, 소득 격차가 30% 이상 벌어지면 많이 버는 쪽에 다 몰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PD님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이제 30%가 훌쩍 넘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 2명도 부양가족으로 이제 넣을 수 있겠죠. 배우자는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왜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PD님 본인과 자녀 2명을 빼면 3인 생계비가 빠지는 겁니다. 내 소득이 월 500만 원이고 3인 생계비를 빼면은 250만 원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250 곱하기 36, 9천만 원이고, 기본적으로는 1억 5천 채무 중에 9천만 원만 갚고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경우. 그러면 재산 가진 거 아까처럼 다시 한번 따져보죠. 부동산 갖고 계신가요? 예, 한 6억짜리 자가 6억 자가. 담보대출 얼마 받으셨어요? 90% 받아가지고 그러면 5억 4천 받으셨고, 자동차도 있으세요? 2천만 원짜리 차 한 대. 2천만 원. 프라이브로 해가지고 전액이 이제 담보 잡혀 있는 걸로 보고, 그리고 보험 가입하신 거는요? 보험은 있는데 해약 환급금이 높은 보험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보유하고 계신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3천 정도. 그 다음에 예금이라든지 뭐 적금, 청약으로 보유하고 계신 돈도 있으세요? 아예 없습니다. 없으시고, 개인 사업 하시니까 퇴직금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위PD님 갖고 계신 재산을 정리하면 6억짜리 부동산에 5억 4천 담보가 잡혀 있어서 실질 가치는 6천만 원만큼 잡힐 거고, 두 번째로 자동차는 2천만 원 시가인데 2천만 원 상당의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 가치는 0으로 잡히겠죠. 주식 코인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현재 시가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6천만 원 부동산과 주식 코인 3천만 원 하면 청산 가치는 9천만 원 되겠죠. 아까 250만 원씩 36개월 곱해서 9천만 원 갚으시는 건데, 내 청산 가치도 현재 9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적어도 1.15에서 1.2배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천만 원에 1.2배 정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최소 1억 800만 원 정도는 갚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3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00만 원씩 36개월 갚는 걸로 진행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500에서 3인 생계비를 빼서 250만 원을 만들었는데 300만 원으로 올려야 되니까 내 생계비를 줄여야겠죠. 200만 원으로. 아니면 기간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쵸, 도저히 그래도 이걸 줄일 수 없다라고 하면은 기간을 48개월로 늘려보는 방법도 있겠죠. 44개월 정도면 딱 될 것 같아요. 250만 원씩 44개월 갚으면 1억 1천 정도 갚는 거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충족하면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1억 5천 채무 중에 1억 1천을 총 갚는 거고, 변제율은 73%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계산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만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법원이 업무 처리하면서 갖고 있는 재산 외에도 가상으로 재산을 또 잡죠.
사치, 과소비, 뭐 낭비, 게임머니, 도박, BJ 별풍선 이런 거고 서울하고 부산 회생법원을 제외하고서는 주식코인 손실금 등을 잡잖아요. 무한정 잡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한 시점부터 1년 내지는 2년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적어도 나한테 그런 내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1, 2년 동안에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거기에 내 재산으로 플러스 시키면 내 총 청산 가치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계산했던 방법에 따라서 청산 가치를 넘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청산 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변제금을 늘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겠죠. 이 이후에 내가 실제로 이 변제 계획안대로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을 받아서 뭐 36개월 동안 돈을 잘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면책이라고 하죠. 예, 면책되면 변제율이 50%다 라고 하면 50%만 갚고 나머지 50%는 못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들은 소위 말하는 탕감이 돼서 안 갚아도 되는 채무로 남는 거고, 채무 불이행 정보라든지 연체 기록 같은 것들도 이제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되면서 서서히 내 신용은 회복되고 순차적으로 신용카드랑 대출도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좀 들어보니까 상담 받기 전에 이런 공식을 제가 명확히 알고 저희 상황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한번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내 변제금 얼마냐 여기저기 이제 상담 받아보면서 계산해달라 뭐 이제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요 공식에 따라서 내 소득에서 생계비 빼시고 기본적으로 36개월 곱해 본 다음에 내 청산 가치보다 많은가 적은가를 따져보시고, 청산 가치보다 많으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고 청산 가치보다 적다면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산해 보시면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재산에 대한 평가 문제라든지 소액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 정도만 변호사 사무실하고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